안녕하세요. 113기 천미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달 전에 준비를 다 끝내고 계속 머릿속에 상기를 시키면서 뭘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라고 계속 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적용을 하는 기회가 생겨서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 둘째 아이가 중2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아직 좀 더 돌보고 싶은데 학원을 돌려야 하나? 학원을 더 돌려야 하나? 그러다가 아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퇴근길에 퇴근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큰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큰아이가 저희 대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저 애한테 아이를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 이리 와봐. 아르바이트 해볼 생각 없니?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요? 엄마가 저녁까지 좀 일을 하고 싶은데 동생을 지도 감독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너에게 저녁 시간만 잠깐 봐주면 되니? 동생을 좀 맡아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니 한 달에 10만 원을 페이를 지급을 해주겠다. 알겠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엄마는 공부도 성적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말 저녁에 남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주면 특근 수당 있다. 그리고 일정 점수 이상 성적이 올라가면 인센티브 있다. 어떻게? 콜, 협상 타결.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이거를 누구와도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 누구가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도 찾다 보니 우리 가족 잘 아는 내 큰아이가 내 작은아이를 해주면 참 좋겠구나 싶어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됐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길래 그래 20만 원 투자해서 나는 나가서 10배 벌어갖고 오자 해서 이거를 저는 나름 적용을 했었다라는 걸 대표님들께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 대표님들 새벽부터 이른 시간부터 달려오셨을 건데 귀한 시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일을 덜 해야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저자는 이 질문이 완전 최악이라고 반박해요.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 이걸 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지?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를 묻는 건 내가 나의 스스로의 관심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누가를 묻는 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가 아닌 누구와 함께 일을 했을 때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관계의 자유, 목적의 자유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자유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리치 노턴이라는 한 아이가 16살이 된 시점에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민해보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한 후 아버지에게 결심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 나는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들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기 시골 수박 농장으로 가봐. 거기 크기랑 모양이 이상한 수박들이 있을 거거든. 그거 몽땅 다 살 수 있는지 물어봐라. 아들은 아버지가 돈 버는 데는 정말 탁월한 사업가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큰 의심 없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농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못난이 수박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상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그거를 통째로 다 사서 돌아와서 이제는 부모님 친구분들 혹은 친구 부모님들께 싹 다 전화를 걸어서 마침 독립기념일인데 싸고 신선한 과일 필요 없냐, 내가 어디서 수박을 좀 떼왔다, 싸게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사람들과 날짜, 장소, 시간을 정해서 트럭에 쌓는 걸 한 통씩 가져가게 하고 10통 정도 되는 수박을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전부 다 팔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고 마침 기념일 시즌인 점도 딱 맞아 떨어져서 여름 방학 내내 일해도 못 벌 돈을 일주일 만에 벌어버린 거죠. 네, 아들은 아버지라는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시간과 접근법을 얻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고요. 우리는 이렇듯 문제 혹은 원하는 바가 생기면 바로 조력자를 탐색해야 합니다. 이 습관을 들여야 모든 부분에서 즉각적이고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시간의 자유를 굉장히 유니크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냥 원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마음껏 쓰는 게 시간의 자유가 아니고 양질의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할까가 아닌 이 일처리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생각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개인 헬스 트레이너, 아이 등하원 도우미 같이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들 모두 포함이에요. 개인 헬스 트레이너를 고용해 보셨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걸 기대하셨나요? 건강 유지, 체력 향상?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이것은 결국 자신이 나아가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강하게 동기부여가 되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루기는 인생 낭비일까요? 지혜로운 기다림일까요? 일단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혜로운 기다림이 맞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말로 무언가를 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지금 어디 딴 길로 빠지기 전에 일단 스톱을 외치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어느 한편에선 인생 낭비를 넘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우울증까지 걸리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에너지 소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미루고 있을 때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 타임이다 라고 말이죠. 즉 여러분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묘한 암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고민할 시간에 여러분 전문 분야인 바로 그곳에 힘을 쏟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러 질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자유,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란 문제를 해결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모든 문제는 어떻게가 아니고 누구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로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키는 곳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사실 싫어하는 일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성공과 부의 기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장애 혹은 결정 피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저울질할 때 에너지와 의지력이 소진되는 거죠. 주차 공간을 찾거나 회의에 늦을까 걱정하는 것 같이 진짜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관심을 붙잡는 수많은 결정들로 하루 종일 피곤해지거든요. 사실 모든 것에 신경을 쓴다는 건 그 어느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뤄가면서 삶은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뭔가 어느 하나에 몰입하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아지실 거예요. 즉,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건 성공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혼자 너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면 그만큼 몰입에 방해를 받으니까요. 몰입. 저는 이 몰입을 압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압력은 쇠파이프를 파열시킬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 성공에도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성공에도 압력을 확 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투자할수록 분명히 압박감이 더해지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목표에 더 전념하게 되고 성공에 한 발 더 다가서시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꽤 많은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개념을 투자가 아닌 전부 비용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사람에게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마다 실은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잘 못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시간을 진짜 양질의 결정을 하는데 쓰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데 미루고 있거나 끙끙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어플 같은 것도 많아서 일회성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방법은 정말 얼마든지 많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굉장히 인상 깊은 인사이트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정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바라봐야 한다. 내가 끙끙대서 혼자 해결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 매우 멋져서 하는 건 이제 미련한 짓이다. 초점은 항상 결과에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간혹 250만원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250만원 어치를 빼먹으려는 도끼를 품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250만원짜리 강의를 들었다면 250만원의 10배, 100배 수익을 어떻게 낼지 그걸 고민해야 한다. 강의 비용 그대로를 뽑아 먹겠다는 생각은 사람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보는 성공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가는 사고방식이다. 라고 말이죠. 정리하자면 문제를 해결할 돈을 충분히 만드세요. 그러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방법은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누구와 하지로 질문을 바꿔서요.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모두의 동의를 받으려는 욕구를 멈출 때에만 비로소 중요한 일에 몰입해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비용 중심 사고방식에서 투자 중심 사고방식으로 바꿔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어떻게 관계의 자유를 가져올까요? 세 번째, 관계의 자유입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협업하는 사람과의 신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뭐 일단 다 좋은 생각의 전환 같은데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위임한다? 그게 말은 쉽지.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도 일단 의문이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낭팔리를 보면 어쩌나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고용하려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 마감 기한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일하기 싫고 효율도 바닥으로 나오는 경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걸 왜 하는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해라고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을 좀 빼고 싶어서 헬스 트레이너를 고용한다고 했을 때 살 좀 빼려고요 라고 간단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나름 저를 분석을 해서 저를 다 가다듬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반면 저는 그냥 살 좀 빼려고요 라고는 했지만 제 나름 원하는 몸의 쉐입과 느낌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퉁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상이몽으로 둘의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게 되고 결국 돈 아까운데 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에게 쓴 돈이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성공 마인드는 장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피아노를 배우려고 해도 하물며 운전을 배우고 가사 도우미 분을 고용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목표와 마감 기한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해야 서로 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지 말지 그 세세한 것들에 관여하는 일을 딱 멈춰야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결정 피로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반면 고용된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맡은 부분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게 청소든 뭐든 간에요. 우리에게 협업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는 투자할 땐 사소해도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이걸 연습하셔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어서 올렸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이게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책에는 존 F 케네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린든 존슨 대통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했을 때 흥에 겨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소부가 눈에 띄어 그에게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저는 사람을 달로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업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여러분은 목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가 아닌 누구와로 생각을 전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 목표, 마감 기한을 명확히 정하세요. 그리고 각종 구입 매체 등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적임자는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협업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여러분은 비용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투자했다는 헌신감,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성공, 몰입, 상승을 경험하실 거고요. 물건을 사면 대부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은 전문성과 인맥을 끌고 옵니다. 성공한 사람은 사람에게 투자한다. 자, 여기까지 협업과 신뢰를 구축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나의 성공에 몰입하게 되고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정적인 관계의 자유란 이겁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엮여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투자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자유의 궤도에 오르면 이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가지면 지능이 실제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더 세세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구와 맞지 않는지 좀 더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성공한 사람이라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판매자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처럼 판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 구매자처럼 나랑 일하고 싶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마인드로 관계의 자유를 한 걸음씩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지 않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감과 목적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걸러지고 나서 내 테두리에 들어온 사람에겐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대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득이 되는 게 나한테 무슨 득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득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테두리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잘 끌어들인 사람들의 한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둘 다 주는 사람 역할을 해야 가능성이 무한히 확대되면서 큰 성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기, 그게 뭔가 좀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일단 먼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도중에 관계가 끊기게 되겠죠. 그리고 약간의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관계에 안주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올라가는 길에 잘해야 내려오는 길이 비교적 평탄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상향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크고 작은 진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비로소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목적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저자는 진정한 목적의 자유란 삶에 대한 비전과 목적의식의 확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서열화되어 있고 개인의 가치를 무너뜨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승자들은 서로가 돕는데 패자들은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로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3단계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식의 문화를 3단계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 안에서 개인은 남들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 중상모략, 험담 등을 하고 또 이런 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4단계 문화의 협력 모델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저자는 확신을 해요. 집단의 우수성과 특성에 초점을 둔 4단계 문화는 누가 이걸 차지할 거냐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협력,
오로지 협력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멘토, 교사, 파트너들과 관계 형성에 능한 사람이 부와 자유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목적과 비전이 생각지도 못한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비전과 목적의 확장을 제대로 보여준 영국의 대표적인 두 작가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돌킨과 나니의 연대기의 루이스인데요. 이 둘은 합쳐서 3억 부가 넘게 팔렸고 계속해서 현대 문화에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의 우정과 신뢰, 협력이 없었다면 이 작품들도 없었습니다. 루이스의 격려가 없었다면 돌킨이 반지의 제왕을 썼을지, 돌킨의 재촉이 없었다면 루이스는 그의 책에 깊은 영향을 미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즉, 목적의 자유란 지성과 지성이 모여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이 성공적으로 전환되는 것, 서로의 비전과 목적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가 아닌 누가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 그렇게 얻어낸 것이 바로 목적의 자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캐건 박사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우리 자아를 3단계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1단계는 사회화된 자아 상태입니다. 이 자아는 자신만의 목표가 없으며 대신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이걸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자아입니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2단계인 자기주도적 자아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관, 목표와 삶의 주저를 갖습니다. 그런데 본인만의 선입견이 있는 상태여서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발달을 멈춘다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관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바꾸지 않아서 협력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깨면 비로소 3단계의 변혁적 자아 상태가 됩니다. 이 자아를 가진 사람은 개인주의이거나 경쟁적이지 않으며 주변 인물에게 굉장히 협력적이라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 자아를 가진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의 관념, 신념도 확고한데 비슷한 사람을 끌어들여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다른 의견도 기꺼이 수용하면서 더 크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겠죠. 이 단계에서는 사랑과 서비스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1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투자로 간주합니다.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현대사회에서 빠르고 크게 성장한 조직들은 대부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어떻게를 고민하는 습관에서 누구와로 고민하는 습관으로 바꿔보는 것, 바로 딱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과 마주한 것이 바로 지옥이다. 어쩌면 대표님들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게 대표님들을 도와주고 만들어줄 다른 사람. 오늘은 그 사람들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대표님들 또한 그런 멘토가 되어 하시는 일마다 꼭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